신촌 약국 앞 오랜만에 만난 큰아들 앞에서 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식아, 그냥 얼굴 좀 보러 왔지. 동식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요, 밥이나 드세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말수는 손에 쥐어진 20,000원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효도인가?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료 시청 버튼,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행복한 당신을 위해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제 사연 시작합니다. 안성 지날리는 경기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입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은 겨울이 되면 하얀 눈으로 뒤덮이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 만큼 차갑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허름한 집 한 채, 굴뚝에서는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다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외로운 한숨처럼 말이죠. 집안에는 김말순 할머니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78살 주름진 손으로 낡은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던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얘는 나랑 마른해주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수는 라디오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쓰다듬었습니다. 이 집에는 말순 혼자뿐이었으니까요.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라디오를 켜고 밥을 먹을 때도 라디오를 들으며 잠들기 전에도 라디오와 함께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마당에 나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아침밥을 차리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나가 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혼자 남겨졌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말순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 동식이는 약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 신촌에 약국을 차려 잘 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둘째 준호는 판사였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서초동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막내 민식이는 택배기사였습니다. 형들처럼 공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세 아들 모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모두들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순을 부러워했습니다. 말순이 복 많네. 아들 셋이 다 서울서 잘 살잖아.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공이라는 게 자신의 삶에는 한 줌도 닿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아들들은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통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막내 민식이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바쁜 목소리로 안부만 묻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말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논밭 일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아들들 학비 대느라 끼니를 거른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들인데 이제는 전화 한 통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아무도 밟지 않아 새하얗습니다. 말수는 무릎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시렸습니다. 겨울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연탄 갈아주는 사람도 없고 눈 치워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눈길을 조심조심 걸어가며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안에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꺼내 읽어 내려갔습니다. 안성 진안리 123의 5 토지보상금 수령 안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지역.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토지보상금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지에는 말순이 소유한 땅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부지에 포함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많으면 뭐하나. 찾아올 놈이 있어야 쓰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돈이 생긴다 한들 그 돈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들들은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왜 전화를 안 하는지, 왜 내려오지 않는지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서울이나 한번 올라가 볼까? 말수는 벽에 걸린 낡은 패딩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흰 머리가 성성했습니다. 말수는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새끼들 사람 됐는지 한번 봐야겠다. 말순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아들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체면만 차리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수는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돈 앞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아직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말수는 가방에 지갑과 편지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한 말수는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가슴속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기대일까요? 아니면 불안일까요? 말수는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들을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들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말수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말순의 고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말순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과연 아들들은 어머니를 반겨줄까요? 버스는 2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반짝이는 간판들,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경적을 울리는 차들. 말순이 사는 안성 진안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말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을 스쳐 지나가며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말순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가방 속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신촌 동식약국, 큰아들 동식이가 운영하는 약국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를 찾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다녔습니다. 말순은 표를 끊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젊은 사람이 교통카드를 찍고 지나가는 걸 보고서야 자신도 교통카드를 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물어 겨우 카드를 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신촌역에 내린 말순은 출구를 찾느라 또 한참을 헤맸습니다. 2번 출구, 3번 출구, 출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사람에게 물어가며 겨우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신촌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카페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말순은 거리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약국을 찾아 한참을 헤매던 말순의 눈에 하얀 간판이 보였습니다. 동식약국. 말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이름, 그 이름 석자가 간판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약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동식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약을 설명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참 의젓하게 컸네. 말순은 가만히 서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님에게 약을 건네는 모습, 계산하는 모습, 전화를 받는 모습,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순이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망설여지는 건 말순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미가 왔는데 들어가야지. 말순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하는 벨소리와 함께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동식은 손님과 이야기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동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식아,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불렀습니다. 동식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동식의 목소리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말순은 그걸 느꼈지만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얼굴 좀 보러 왔지. 잘 지내나 싶어서 오랜만에 서울 구경도 할 겸 올라왔다. 동식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약국에는 손님 2~3명이 대기 의자에 앉아 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국 직원도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동식은 말순을 약국 구석으로 데려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데 오시면 곤란해요. 손님들도 있고 제가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말순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애써 이해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구나. 그래도 어무이가 왔는데 잠깐만 얼굴이라도 보자. 동식은 손목시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순은 동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게 내가 품에 안고 키운 아들 맞나 싶었습니다. 동식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말순의 손에 그걸 쥐어줬습니다. 차갑게 마치 손님에게 거스름 돈
건네듯이 말입니다. 이거요, 밥이나 드세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같이 못 먹겠어요. 말수는 손에 쥐어진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20,000원. 말순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효도일까요? 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식은 이미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는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어머니에게 보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식아, 나는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제가 당황스러워서요. 그럼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동식의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바쁜데 방해했구나. 약국 문이 닫혔습니다. 딸랑하는 벨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말수는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20,000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돈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위에 놓인 2장의 지폐, 이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주는 전부였습니다. 밥이나 먹으라고 어머니에게 주는 게 20,000원이라고. 말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그 속에서 말수는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곧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동식이는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어렸을 적 동식이는 말순이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따라다니던 아이였습니다. 5살 때였을까요? 동식이가 열이 펄펄 끓었던 그날 밤을 말수는 기억했습니다.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말수는 밤새 찬물수건으로 아이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동식이가 눈을 뜨더니 말했습니다. 어무이, 저 커서 의사 될래요. 어무이 아프지 않게 해줄래요. 그 아이가 어디 갔을까요? 약사가 되겠다고 밤새 공부하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말수는 주머니에서 20,000원을 꺼내 다시 받습니다. 밥이나 드시라고 준 돈.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밥은 먹어야지. 말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근처 분식집으로 들어가 김밥 한 줄을 주문했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이었습니다. 말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김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이고 김밥을 씹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혀 흘러내렸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20,000원짜리 효도. 그게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주는 전부였습니다. 말수는 분식집을 나와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어깨 위에도 눈송이들이 쌓였습니다. 말수는 손으로 눈을 털어내며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초역으로 가는 지하철. 말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순의 마음도 그 터널처럼 어두웠습니다. 첫째 아들 동식이에게서 받은 건 20,000원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돈 2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다르겠지.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으니까 준호는 분명 어머니를 반겨줄 거라고. 말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초역에 내렸습니다. 서초동 거리는 신촌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고급 차들이 오갔습니다. 말수는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사는 아파트는 역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눈길을 걸으며 말수는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준호는 둘째였지만 형보다 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준호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판사 됐어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때 말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준호가 판사라니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말수는 그날을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동을 찾아 헤맸습니다. 103호동 1200호. 말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1201호, 1202호, 드디어 1203호 앞에 섰습니다. 말수는 초인종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옷매를 매만지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에 손을 얹었습니다. 띵동. 말수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현관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준호야, 나 어무이야. 엄마 왔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귀를 문에 대고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같았습니다. 누군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말수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준호야, 어무이가 서울까지 왔다. 문 좀 열어다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복도는 추웠습니다. 말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문 앞에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준호가 집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뚜루루루. 하지만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3번, 4번, 5번. 모두 연결음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복도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네 집 거실 창문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말수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튼 뒤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말순이 창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커튼이 스르르 닫혔습니다. 마치 말순을 보지 않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말순은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피하는 그 순간을. 말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순은 복도 벽에 기대 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보기 싫은 거지. 늙은 엄마가 창피하겠지.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걸어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말수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낡은 패딩을 입은 노인. 말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준호가 부끄러울 만도 하지.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12층 어딘가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은 아들, 커튼을 닫아버린 아들. 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준호야. 체면이 밥보다 좋으면 배라도 안 고프겠네. 말순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눈발이 굵어졌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에 찍혔다가 이내 지워졌습니다. 말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2만 원을 줬고 둘째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순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막내 민식이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눈길을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막내 민식이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화를 받아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민식아, 나 어무이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세요? 민식이의 목소리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와 있다. 네 형들 보러 왔는데 니도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을지로쯤 온 것 같은데. 잘 모르겠구나. 어머니,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민식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말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민식이는 30분이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근처 다방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다방이었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방 안은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테이블도 낡았고 의자도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뭐 드릴까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말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동식이가 준 2만 원 중 아직 19,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3,000원이었습니다. 말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말수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동식이는 2만 원을 줬고 준호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식이는 어떨까요? 말수는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다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식이었습니다. 택배 유니폼을 입은 채로 헐레벌떡 뛰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식이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식이가 달려와 말순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민식이는 말순을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순은 그 눈빛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형들이랑 연락했어요? 형들 만나셨어요? 민식이의 질문에 말순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동식이가 2만 원을 줬다고, 준호는 문도 안 열어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났지. 다들 바쁘대. 말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식이는 말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느낀 듯 했습니다. 참, 민식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순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춥죠? 나가요. 따뜻한 데 가요. 민식이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말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말순은 민식이의 팔에 의지하며 일어섰습니다. 민식이의 팔은 튼튼했습니다. 다방을 나서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식이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말순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입어요, 어머니. 저는 안 춥습니다. 민식이는 말순을 데리고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눈길을 걸으며 민식이는 말순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자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말순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겁니다. 민식이는 말순을 자리에 앉히고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소머리 국밥 2개요. 고기 많이 넣어주세요. 잠시 후 뜨거운 국밥이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고기도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요, 어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민식이는 숟가락을 말순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말순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구수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놈아, 네 국밥엔 정이 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민식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죠? 많이 드세요. 제가 다음엔 내려갈게요. 고향밥 먹고 싶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이놈 하나라도 제대로 컸네. 이놈 하나는 사람 값을 아는구나. 국밥집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식이는 국밥을 먹으며 말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택배 일이 바쁘다는 것, 곧 결혼하고 싶다는 것,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것. 말순은 민식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며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안성 진알리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 보상금 5천억 지급 완료. 일부 수령인 미확인.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안성 진알리 마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평생 살던 그곳이었습니다. 민식이는 국밥을 먹느라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봤습니다. 그 뉴스를 똑똑히 봤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다. 민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국밥 더 먹어라. 말순은 다시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순은 알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민식이와 헤어진 말순은 안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불을 켜고 방에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에서 겪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만 원을 건네던 동식이, 문조차 열어주지 않던 준호, 그리고 국밥을 건네던 민식이.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평소처럼 라디오를 듣고 식사를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꾸만 아들들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동식이와 준호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말순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말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말순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말순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 승용차가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말순은 창문 너머로 차를 바라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은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남자 2명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말순 할머니, 댁 맞으시죠? 남자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명함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할머니, 토지보상금 건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남자는 능숙한 말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보상금 서류가 얼마나 복잡한지, 혼자서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 도장만 찍으면 자신들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것, 수수료도 다른 곳보다 싸게 받겠다는 것. 말순은 남자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정말 못하세요. 서류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일주일 안에 다 해드려요.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동네에서만 벌써 10분 도와드렸어요.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돌아가세요. 할머니, 그러시지 말고.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남자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결국 그들은 물러났지만 현관 앞에 명함을 두고 갔습니다.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말순은 문을 닫고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법무사라고 했습니다. 말순은 역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후에는 보험 설계사가 왔습니다. 큰돈 생기면 재테크가 중요하다며 상품을 권했습니다. 말순은 또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큰 돈을 받는다는 소문, 브로커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순아, 나 사촌 오빠야. 목소리 기억나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말순아, 나 조카 영희야. 기억하지? 어렸을 때 집에 놀러 간 적 있잖아.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급해서 전화는 하루에도 몇 통씩 왔습니다. 말수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유난히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순아, 요즘 잘 지내지? 밥은 잘 먹고 다녀? 말순아, 건강은 괜찮아? 약 먹어야 하면 말해. 내가 사다 줄게. 말순은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모두 돈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동식이었습니다. 말수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식아?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동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지내지. 니는 잘 있냐? 네, 저는. 그런데 어머니. 동식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약국 운영하면서 대출을 좀 받았거든요. 은행에서 이번에 연장을 안 해준대요. 다음 달까지 갚아야 하는데 말수는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동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땅 보상금 받으시잖아요. 뉴스에도 나왔던데 제가 좀 빌렸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만 원을 건네던 아들이 이제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동식아, 그 돈은 아직 받지도 급한데요, 어머니. 약국이 문 닫으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죠. 동식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거의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식아, 나 생각 좀 해보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말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는 동식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동식과의 통화를 끊은 말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몇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식이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말순이 키운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거의 강요하듯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간신히 일어나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성 진알리 토지보상금 관련 일부 수령인 신원 파악 중 판사 가족 연루 의혹 제기. 말수는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판사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 이야기였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왜 서울까지 오셨어요? 왜 제 집 앞까지 오셨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신문에 기사 났어요. 인터넷에도 다 퍼졌고요. 저 때문에 법원이 난리예요. 동료들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아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땅 빨리 정리하세요. 저한테 더 이상 피해 주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하는 소리와 함께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식이는 돈을 요구했고 준호는 피해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또 다른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나 왔습니다. 말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좋은 제안이 있어요. 브로커들은 한참을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말수는 귀를 막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야 그들은 떠났습니다. 말수는 창문 틈으로 그들이 떠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며칠만 어딘가로 피해 있어야겠다고. 말수는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토지보상금 서류를 넣었습니다. 약도 챙기고 지갑도 넣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말수는 집안의 불을 모두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마을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말수는 손전등을 켜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마을 회관에라도 가서 하룻밤 지낼까? 아니면 시내 여관이라도 잡을까? 말순이 골목을 빠져나올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말순을 비췄습니다. 말순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차에서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낮에 왔던 브로커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남자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순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켜요. 나 바쁘다고. 할머니, 우리랑 잠깐만 가시죠.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남자들이 말순을 둘러쌌습니다. 말순은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말순이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할머니.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요. 남자들은 말순을 차에 태웠습니다. 말순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힘이 셌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10여 분을 달린 차는 폐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남자들은 말순을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창고는 습하고 차가웠습니다. 쥐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들은 말순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 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도장만 찍으세요, 할머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장만 있으면 되니까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찍는다. 안 찍어. 할머니, 협조 좀 하세요. 우리도 시간 없어요. 남자는 도장을 꺼내
말순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말순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 그 도장으로 니놈들 목줄 잡을 수도 있지. 말순이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민식이었습니다. 민식이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동식과 준호도 들어왔습니다. 민식이는 말순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브로커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납치죄로 고소할 거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경찰 벌써 불렀어요. 곧 올 겁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브로커들은 체포됐습니다. 말순은 민식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봤다. 돈이 아니라 사람 값을.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식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식은 말순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이 브로커들을 연행한 후 말순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추운 창고에 있었던 탓에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링거를 맞으니 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새 아들은 병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동식과 준호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민식은 두 형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형들, 들어가 보세요.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동식이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어떤 얼굴로 들어가냐? 준호도 벽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민식은 두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야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새 아들은 천천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새 아들은 침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동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2만 원. 나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도 안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동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약국 경영한답시고 돈만 쫓아다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지 생각도 안 했어요.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인 준호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문 안 연 건 내가 겁나서였어요. 부끄러워서였어요. 가난한 어머니가 창피했어요.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준호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뭐라고 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했는지,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하면서 정작 사람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민식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식은 두 손으로 어머니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같이 있을게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말수는 새 아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동식의 붉어진 눈, 준호의 떨리는 어깨, 민식의 따뜻한 손.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들아.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꾸짖는 목소리가 아니라 다독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돈은 칼이야. 새 아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착한 사람이 쥐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고 나쁜 사람이 쥐면 사람을 베는 칼이 된다. 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돈 앞에서 사람을 잊었다. 동식이는 돈으로 어미를 밀어냈고 준호는 체면 때문에 어미를 숨겼고 민식이만 사람을 봤어. 말수는 새 아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이제 니들이 쥐어라. 그 돈을 대신 사람 안 베는 손으로 쥐어라.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손으로. 동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진심이라는 거요. 말수는 새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니들이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새 아들도 울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들이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식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보상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내려와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다. 마을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구나. 동식이 말했습니다. 제가 마을에 보건실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챙겨드리겠습니다. 준호도 말했습니다. 저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식이는 어머니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물건 배달하듯이 사랑을 배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한테요. 말수는 새 아들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은 모든 것을 새하얗게 덮었습니다. 마치 지난 상처들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말수는 품 안의 아들들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가 뭔지 알게 된 아들들.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동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준호도 따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민식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그 말, 이제야 듣게 된 그 말. 말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안성 진안리 마을에는 진달래가 피어났습니다. 논밭에는 초록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새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김말순 기념복지재단. 간판 글씨는 반듯하고 깔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재단 개소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새로 만든 보건실과 상담실, 물류센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회관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깨끗한 한복을 입은 말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씩 말순에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이 참 잘했어. 이런 좋은 일을 하다니. 말순아 고맙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 생각해줘서. 말순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요. 보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동식이 나왔습니다. 동식은 혈압계와 청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혈압부터 재드릴게요. 한 분씩 들어오세요. 첫 번째 어르신이 보건실에 들어갔습니다. 동식은 정성스럽게 혈압을 재고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이거 혈압약인데 꼭 챙겨 드세요. 동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에 말순에게 2만 원을 건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동식이 니 참 착해졌다. 어무이 닮아가는구나. 동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늦게 철들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요. 상담실에서는 준호가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법률 서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땅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판사복을 벗은 준호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고맙네, 준호야. 네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람을 돕는 게 진짜 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물류센터에서는 민식이 연탄과 생필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5가구 방문해야 하고 내일은 7가구. 민식은 배달 목록을 확인하며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민식아, 쉬엄쉬엄 해라. 어머니, 괜찮아요. 이 일이 제일 행복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요. 민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회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들들, 환하게 웃는 마을, 따뜻한 봄볕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액자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만 원으로 밀어내지 말고 국밥 한 그릇처럼 끌어앉아. 말순은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문구는 말순의 마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말순은 회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내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사연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안성 김말순 할머니입니다. 2만 원짜리 외면을 국밥 한 그릇에 옹기로 바꾸신 분입니다. 할머니께서는 큰 보상금을 받으셨지만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으셨습니다. 마을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재단을 만드셨죠. 세 아들과 함께 말입니다. 말순은 라디오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마음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김말순 할머니께 박수를 보냅니다. 회관 안에서 동식, 준호, 민식이 나왔습니다.
새 아들은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말수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건 결국 따뜻한 밥 한 술이지. 동식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준호도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늦게 배웠지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식이는 어머니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진달래 꽃잎이 날렸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2만 원으로 밀어낸 마음도 국밥 한 그릇으로 끌어안은 마음도 결국 모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수는 새 아들과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새 아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 네 사람이 노랫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순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이 말순의 삶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2만 원과 국밥, 그 사이에서 말순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아들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회관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처럼 말순과 아들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를 받는구나. 새 아들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봄밤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김말순 기념 복지재단에 첫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여러분,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토지보상금이라는 큰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진짜 효도란 무엇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평생 논밭을 일구며 사셨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분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가진 것보다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부자라는 것, 2만 원을 건네는 아들과 국밥 한 그릇을 끓여주는 아들, 문을 닫아버리는 아들과 어머니 손을 꼭 잡는 아들. 누가 진짜 효자였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체면과 돈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의 낡은 옷차림이 창피해서, 이웃의 시선이 두려워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가족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큰 돈이 아닙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문을 열어주는 그 마음,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2만 원으로 밀어내지 말고 국밥 한 그릇처럼 끌어앉아.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돈으로 밀어낼 것인가, 마음으로 끌어안을 것인가.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2만 원보다, 아니 5천억보다 귀한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제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